잘 보이나요? 네. 네. 그러면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하학습개론 논문 읽기 발표할 이승준입니다. 먼저 제가 발표할 논문은 Exploring Clip for Assessing the Look and Feel of Images라는 제목의 논문이고요. 저자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 핵심 내용, 저는 핵심 내용 먼저 설명한 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러한 결과를 도달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했고 그 연구 결과 정확하게는 이제 성능 평가를 하게 되는데 그 성능 평가에 대해서 이제 좀 이해하는 순서로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배경 지식입니다. 제목에서 이제 exploring하고 assessing, look, feel,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전에 검색해도 알겠지만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처음 보는 단어이기 때문에 클립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클립이란 Constructive Language Image Pre-training이라는 약자이고 이제 좀 간단하게만 설명하자면은 오픈 AI에서 만든 AI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단어와 이미지가 페어된 데이터를 학습한 다음에 이미지가 주어졌을 때 거기 이미지에 맞는 단어를 내뱉는 방식의 AI입니다. 이제 좀 더 설명하자면 이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제 사람들이 직접 이미지를 모으거나 했어야 되는데 이 이미지는 이제 인터넷에 이미 존재하는 이미지와 단어 페어를 이제 미리 학습시켰다는 점하고 이제 주어진 이미지와 페어가 되는 텍스트를 예측한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과 차이점이 있다고 하고 이제 이렇게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제로샷 프리딕션이란 걸 합니다. 이제 프리딕션은 프리딕션인데 이제 제로샷이 뭐냐 하면은 학습 동안 주어지지 않은 클래스에 속한 데이터를 적절하게 예측하는 것입니다. 이제 처음 들으시면은 안 와닿을 수도 있는데 예시가 하나 있어서 가져와 보자면 이제 예를 들어 AI가 말의 학습만 학습한 경우에는 보통 같은 경우에는 말의 종류만 구분할 수 있지 만약 얼룩말 같은 이제 다른 사진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진은 어떻게 구분할지 잘 못합니다. 하지만 제로샷 같은 경우에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이제 어떻게 학습을 해서 기존에 학습하지 않은 데이터라도 충분히 구분할 수 있게 만든 AI입니다. 여기까지가 클립의 배경 지시고 그 다음은 핵심 요약입니다. 먼저 이 논문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 세 가지를 이제 클립 모델을 이용해서 어느 정도 극복해 보자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이 목적에 어느 정도 부합한 결과물을 내었습니다. 먼저 선행 연구에서 발생한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사람 손으로 선택한 피처와 이제 텍스트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요구해서 만들기 어렵다는 점과 사람과의 인식과의 관련성이 떨어진다는 점, 그리고 룩과 필 두 가지 특징을 모두 다루지 못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문제점을 클립 모델을 이제 그대로 사용한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변형을 해서 세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태스크 스펙 트레이닝 없이 클립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었고 이렇게 학습한 모델이 룩과 필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모두 인식할 수 있었으며 그 성능이 배치마크를 통해 실험한 결과 어느 정도 준수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은 이제 특정 태스크만을 수행하기 위해 학습하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동물에 대한 학습이 아니라 이제 동물 중에서 그리고 말 중에서 이제 어느 한 종류만을 구분하기 위한 AI처럼 이제 특정한 태스크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제너럴라이저빌리티가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룩과 필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수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설명해 보자면 룩 같은 경우에는 정량적인 특징,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밝다, 어둡다, 흐릿하다, 선명하다 같이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특징을 말하고, feel은 이제 사람의 감정 같이 주관적인 특징을 말합니다. 그 결론적으로는 이 클립을 이용하여 룩과 feel을 둘 다 인식할 수 있는 AI 모델을 만들었다입니다.
연구 방법입니다. 기존의 클립 모델만을 쓴 게 아니라 이제 클립 모델에서 크게 두 가지의 변형을 주어서 모델을 완성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즉 AI에게 입력되는 텍스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이미지 인코더의 백본, 그러니까 신경망의 핵심 구조를 선택하는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선택한 모델을 학습시켜 벤치마크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벤치마크를 통해 성능 검증은 결론적으로는 연구 결과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연구 결과에서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롬프트를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영어 단어 중에서 리치를 예시로 들자면 리치와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이라는 뜻과 풍부한이라는 뜻이 있어서 이제 리치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는 이게 부유한이라는 의미인지 풍부한이라는 의미인지 모호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치 이미지라고 하면은 이게 부자와 관련된 이미지인지 아니면은 색감이 풍부한 이미지인지 AI가 학습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반어를 사용해서 이러한 언어의 모함을 해소하려 했습니다. 이외에도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이제 프롬프트 템플릿이라고 이제 프롬프트가 어떻게 주어지는지 그 템플릿을 선택하는 거에 따라 성능이 변화하고 이제 어드젝티브라고 막 굿과 배드처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쓰이는 단어 아니면은 이제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처럼 일상적으로 잘 쓰이지 않은 단어에 따라서도 이 성능이 변화했고 이러한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이제 모두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하여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진행했지만 뭐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바니어를 사용한 부분입니다. 좀 더 예시를 들자면 이게 논문에 나와 있던 사진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컴플렉스 하나만 가지고는 모함이 있을 수 있으므로 컴플렉스와 심플, 내추럴과 신데틱처럼 이제 서로 반대되는 의미를 가진 언어를 제시함으로써 AI가 언어의 모호함에서 좀 더 명확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처럼 원래 모델은 위처럼 이제 굿이라는 텍스트 하나만 주어지는데 아래에서는 이제 변형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 것으로 이제 굿과 배드라는 두 가지 단어가 주어져서 결국에는 텍스트 인코더를 통해 이제 두 개를 학습하고 이 두 개 중에 어느 것이 더 맞는지 소프트맥스를 통해 어느 단어의 어느 단어에 속한지 확률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이 모델을 설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백본을 선택한 방법입니다. 이제 먼저 포지셔널 엠베딩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이게 무엇인가 설명해 보자면 이제 포지셔널 임베딩은 각 단어 또는 알파벳의 위치를 인코딩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기계학습 개론 논문 발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글- 두 글자씩 다 띄어서 이제 각각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치를 인코딩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인코딩하는 이유는 이제 언어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문장, 특히 긴 문장이 갔을 때 이 문장의 각 단어의 위치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포지셔널 인베딩을 이용하여 언어를 해석할 수 있도록 모델을 원래 짰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포지셔널 인베딩은 이제 언어 각 단어의 위치를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클립 같은 경우에는 이 포지셔널 인베딩 부분 때문에 입력의 크기가 고정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특히 레스넷 기반의 클립 같은 경우에는 224 곱하기 224 이미지만 입력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입력에 제한이 된다는 점에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미지를 억지로 224 곱하기 224로 줄여서 리사이징이라고 부르는데 리사이징을 해서 이 이미지를 입력시킨다 하더라도 원본보다 이제 좀 더 원래 컸던 이미지면은 이제 다시 줄임으로써 이제 원본보다 선명하거나 아니면은 원래 작았던 이미지를 다시 키움으로써 흐릿하게 되기 때문에 이미지의 특징을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고 왜곡되어서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왜곡돼서 학습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들은 포지셔널 인베딩이라는 부분을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분을 제거함으로써 성능의 하락은 있지만 이러한 하락보다는
이러한 하락보다는 리사이징을 통한 왜곡에 의한 오류가 더 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이 포지셔널 인베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 보시다시피 두 가지 백번 레스넷과 이게 트랜스포머 모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트랜스포머가 좀 더 성능이 좋았지만 이제 포지셔널 인베딩을 제거함으로써 레스넷이 좀 더 성능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레스넷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은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템플릿 1, 2, 3 중에 어느 것을 사용했는지 어도빅티브 굿, 배드, 하이 퀄리티, 로우 퀄리티, 하이 디피닛, 하이 디피니션, 로우 디피니션 같이 이제 어떠한 언어를 선택했는지 그리고 백번은 어떤 걸 선택했고 포지셔널 인베딩은 썼는지 안 썼는지에 따라 성능 지표가 나오는데 이 중에서 맨 위에 거를 선택했습니다. 이러한 모델을 만든 다음에 벤치마크를 통해 성능을 검증하고 이러한 전 이러한 전략들이 이제 결국 성능이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하는 모델을 만들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는 먼저 나이브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은 클립 모델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클립 IQA 이것은 이제 클립 모델 중에 여기 안티 프롬프트 페어링 그러니까 바니어를 사용한 방법을 했을 때 이제 성능이 좀 더 나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포지셔널 인베딩을 제거한 결과 이제 성능이 최종적으로 가장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벤치마크 결과입니다. 원래 원래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페시픽 트레이닝,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 없이 트레이닝한 결과 뭐 이렇게 나왔고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 원래 안 하려고 했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했던 모델보다는 성능이 낮게 나왔기 때문에 만약 이 모델도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 했을 때 이제 좀 더 결과가 좋을지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모델보다 좀 많이 떨어질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이제 벤치마크 결과도 확인한 결과 어느 정도 성능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하지만 하지만 여기에도 아직 연구진들은 한계점을 시사하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프롬프트 선택에 예민하게 반응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상적으로 잘 쓰는 국가 배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능이 잘 나오지만 이제 하이 디피니션, 로우 디피니션 같이 잘 쓰지 않는 단어 같은 경우에는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프롬프트를 적절하게 선택하기 위한 전략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이 프롬프트 선택 문제에 대한 한 가지 예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이용한 방법의 태스크 스페시픽 트레이닝을 이용한 모델보다는 아직 성능이 좀 떨어진다는 한계점이 있었습니다. 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혹시 있을까요? 있나요? 네. 공유.